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쪽, 제주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서쪽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천지연 폭포가 있어요. 천지연 폭포. 여기는 천지연 폭포에서는 그 두 주변에 아주 둘러싸여져 있어. 이런 데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러면서 솔 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즉, 폭포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전부 균일한데, 저기 빅토리아 폭포, 이가수 폭포, 나이가라 폭포, 이런 거 전부 다 고유한 이런 공명음이 지형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주변에도 보면은 폭포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활용하잖아요. 물 떨어지는 소리. 근데 그 물 떨어지는 소리는 그냥 요 조그만 물통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같이 그냥 쏴 그러면서 이렇게 가볍게 들려요. 근데 저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들어보면 막 지축을 흔드는 이런 천지를 진동하는 이런 폭포 소리가 들리고, 그 토론토가 한 4km 떨어져 있는데 한 2km까지 그 폭포음이 들릴 정도로 그런 물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들린다는 거죠. 이런 웅장함은 얼마나 저음을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 백색음이라도, 또 얼마나 중음을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 고음을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렇게 폭포가 어차피 여러 개의 음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백색음이라 그러면 그 폭포음에서 소리를 분리해내면, 빛으로 치면 프리즘으로 분리해내면 빨주노초 파란부가 나올 것 아니냐. 소리에서도 프리즘으로 분리를 해내면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 시까지 나올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 분리해낸 프리즘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서로 시차를 바꾸면은 이게 리듬이 되고 장단이 되는데, 그러면은 음악을 연주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폭포에 의해 가지고 물 떨어지는 폭포음에 의해서 바로 소리 연주도 할 수가 있고 또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폭포가 이 낙동강에 지금 한 100m 깊이에 물 이렇게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뽑아냈는데, 이것을 우리는 낙동강에서 물풍금이라고 그래요. 물풍금이 원래는 물폭포에서 빼낸 멜로디엄이라고 그러는데 폭포 멜로디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물풍금이라고 그러냐면 그 지역분들이 가야금 12줄을 형성해가지고 계단을 12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가야금 12줄을 가야금 12줄을 연상하는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냥 물이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는 풍금 소리다 해서 물풍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공식 명칭은 폭포에 의한 멜로디니까 멜로디 폭포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멜로디 폭포를 우리 숭실대 교정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화이트 사운드가 이 실생활에서 실제 아주 도움을 주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름에 쉽게 만날 수 있는 파도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쪽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다르고 남해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고 또 서해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 그래요. 서해는 일반적으로 해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맣게 모래 해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파도가 이렇게 쏙 치면은 내려갈 때 그냥 스르륵 내려가는데, 남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이 섬들도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서 자갈이 많아요. 그래서 주먹만한 자갈, 돌, 이것을 우리는 몽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몽돌이 해변에 쫙 깔려 있는 것을 몽돌 해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도가 들이치면은 휘 하고 들이치면은 물이 이제 그 몽돌에 올라가가지고 바닥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여기를 스치는 소리가 짜르르 짜르르 소리가 들리는데, 이 파도가 치는 주기가 3에서 6초 주기예요. 그게 사람이 가장 편할 때 심호흡하는 주기인데 쏴 하면서 화이트 사운드가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물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짜르르 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리는데,
마치 그 주변에 온 관광객을 환영하듯이 그런 박수음이 돼요. 그래서 예, 몽돌해변의 파도 소리가 아주 독특한 파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 하면서 물 부서지는 이런 백색 사운드가 들리고, 다음에 물 흘러내려가는 짜라락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놈이라도 동해에서 들리는 소리는 수심이 좀 깊어요. 대리풍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도가 슉 하고 부딪히지만 흘러내려가는 소리는 크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인 이 서해, 남해, 동해 파도 소리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좀 깊은 파도 소리, 물 부서지는 소리로만 듣고 싶으면 동해로 가야 되고, 또 좀 피부 스치는 듯한 이런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은 서해로 가야 되고, 자기를 환호하는 듯한 이런 다양한 소리를 듣고 싶으면 바로 남해에 있는 이런 몽돌해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도 소리 성분에는 사람이 가장 편할 때 심호흡하는 주기의 리듬을 타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소리는 있으되 의미가 없는 바로 백색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해변으로 가면 그렇게 빨리 졸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면 그 편한 심호흡의 주기는 졸음을 유발하는 뇌파로 봐서 이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뇌파를 봤을 때 세타파와 델타파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돌 해변이든지 이런 파도 주기가 들어오면은 그 주기에 맞춰서 결국은 졸음을 유발하는 뇌파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서 우리 몽돌 해변의 파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것으로서 이제 6주차 강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연에서 주로 들리는 소리, 그게 바로 백색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백색음은 실생활에서 활용도 많이 되지만 자연적으로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사례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인공적으로 틀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프라이버시도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할 때 그걸 틀어놓으면 집중력을 높여가지고 학습효율이 한 35% 정도 증가된다는 이런 효과도 나타나고, 또 해변에서 들이치는 이런 파도 소리 성분에 백색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장 편할 때 심호흡하는 주기로 또 백색 사운드를 들으면서 뇌파를 편하게 해주는 이런 소리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